예, 사단법인 제주바람 연구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김동준입니다. 주요 단체 내 이 역할은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아주 중요한 행사이고 이 내용을 잘 정리해서 좀 후속 보도자료를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급히 올라오게 됐습니다.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탄소 중립의 실천은 기차입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저기 해저 터널을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선은 그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참 그 환경 수용력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전공이 환경 사약이고 제 그 석사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이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주로 통계 작업을 통해서 하고 계신데 저는 참고로 이제 그 통계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 수용력을 계산을 해서 이제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논문을 쓰면서 제 지도 교수님이 쓴 2005년도에 논문을 봤는데 그때 제주도의 환경 용량이, 그러니까 점용 환경 용량이 한 3배인가 5배 그러니까 이미 포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는 하나인데 2배를 포화됐든 5배를 포화됐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제주도의 토지 면적 대비해서 실제 인구가 쓰고 사용하고 버리는 그거를 이제 면적 대비로 할 경우 제주도의 현재 면적보다 뭐 3배, 5배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는 또 다른 어딘가에서 제주도만한 그런 그 더 많은 이 자원을 우리가 쓰고 이제 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더 큰 얘기로는 실은 뭐 우리가 하나뿐인 지구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미국인처럼 우리 전 세계 인류가 살면 지구가 하나로는 모자라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미 현대인의 삶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폐기물을 버리고 있는 대량 생산 소비 그 앞전으로 대량 이 수탈과 대량 폐기의 문제라는 그런 거대한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어떤 특정 사례로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환경 수용력을 얘기할 때 그 세부적으로는 뭐 물리적 수용력, 사회 심리적 수용력 그리고 생태적 수용력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수용력은 아까 얘기하다시피 이제 뭐 자동차가 막히면 도로를 넓히고 이제 쓰레기장이 부족하면 쓰레기장을 넓히고 이런 문제인데, 그런데 여기서 추가해서 그러니까 생태적 수용력이라고 하면 실제 섬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 도로를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 처리장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더해서 그러니까 사회 심리적 수용력을 따지고 볼 때 사회적 수용력의 측면에서는 도민들이 특정 지역민에게 이 쓰레기장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동네 사람들은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봤을 때 물리적 수용력은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제 정책의 기본 토대는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고 있죠. 더 나아가서 생태적 수용력을 얘기한다면 이거 사실 계산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얼핏 생각해 보니까 한 2가지 점에서 제주도에서 그런 제주의 생태적 수용력을 계산한 바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하수의 뭐 지속 가능 이용량. 이게 제주도에 비가 내리면 전체 이제 빗물의 뭐 40%를 지하로 함양하고 나머지는 증발산하고 또 뭐 10% 이상은 이제 바다로 유출된다는 그런 거를 매년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자원 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그런데 가장 최근에 점점 올수록 함양률도 줄어들고 있는데 직접 유출량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지하수가 함양되고 있는 중산간지대는 이미 다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불투수 면적이 증가를 했고, 특히 이제 직접 유출량이 늘어난 이유는 불투수 면적이 증가에 더불어서 이 가무 빈도가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늘다 보니 이게 그러니까 천천히 비가 내리면서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한라산에 비가 내리면 몇 시간 만에 바다로 가는지 아세요? 3시간 만에 갑니다. 지하수 함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 빗물도 있지만 한라산에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야 돼요. 눈이 내리고 얼고 천천히 녹으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제 눈도 잘 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생태적 수용력과 관련해서는 지하수의 지속 가능 이용량에 대한 검토가 있었지만 이것도 계속 줄어들 수 있고, 또 하나로는 한라산 적정 탐방객 수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뭐 100만 명 이상이 하고 뭐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가서 멜라지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도 하지만 실제 이 탐방로는 좁잖아요. 한라산은 넓지만 탐방로는 좁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오름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주도는 약한 지방이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다밥에 의해 가지고 지표면이 많이 손상이 되고 또 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다 쓸려가 버리고, 그런 점 때문에 이 탐방로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탐방객 수를 줄여야 되는데, 여기에서 물리적 수용력을 늘리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데크를 까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밥에 의한 지표면 훼손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자연생태 지역에서의 데크 설치는 이건 도로 개설인 거잖아요. 그러면 뭐 물리적 수용력 늘었다 할지라도 실제 데크 설치로 인해서 한라산에 사람들이 많이 가면 짜증나잖아요. 이게 사회 심리적 수용력으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수용력을 적절하게 계산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생태적 수용력은 저는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물리적 수용력보다 좀 더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할 건 사회 심리적, 사회 문화적 수용력인 거고, 이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민들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어느 적정한 수준을 합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섬에 살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많은 자동차가 제주도에 굴러갈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우리는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건 함께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과정은 없었던 거죠. 오히려 거꾸로 이만큼 늘어날 거니까 이만큼 필요하고, 우리가 돈을 얼마 줄 테니까 쓰레기장을 받을 동네는 찬성해 주세요. 지금 이런 걸로 가고 있죠.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이번에도 환경자원순환센터를 새로 만들었는데, 준공된 지 몇 년 안 됐는데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또 제2 매립장, 소각장 만들겠다는데 세 군데 동네가 신청했고, 근데 신청한 동네의 옆 동네는 왜 우리 동네 얘기를 안 듣냐. 앞으로는 절대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제2공항 싸움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오늘 제가 보도자를 쓰면서 환경 수용력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만 이 제2공항 싸움이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이건 뭐냐면 결국은 제주도를 가지고 개발을 해 먹으려는 세력과 제주도를 잘 지키려는 세력 간의 싸움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계속 가고 있는데, 저는 그 지점에서 이미 안타깝지만 우리 제2공항 싸움은 좀 한 발 늦었어요. 제가 2015년 10월 달에 그때 제2공항이 이제 성산읍으로 결정됐다는 걸 발표를 보고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한참 박사 논문을 쓸 때라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발표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첫째, 제주도의 개발주의 세력은 그동안 이제 결국 이제 그 부동산 개발이죠. 이걸 통해서 돈을 벌어왔는데, 제2공항 얘기를 언제 본격적으로 했냐면, 물론 우리 공항 얘기하면서 1991년도에 신공항 타당성 검토부터 얘기했지만, 실은 제가 봤을 땐 2007년입니다. 2007년, 왜 2007년이냐면 2007년도에 1조 원짜리 국책 사업이 확정이 됐어요. 그게 뭡니까? 해군기지잖아요. 1조 원짜리 국책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그 다음 개발업자들이 생각한 건 이거보다 더 큰 개발 사업이 뭐냐? 5조 원짜리 공항이잖아요. 해군기지든 공항이든 둘 다 국비로 되는 거예요. 한 번 되면 쭉 가는 겁니다. 민간업자는 돈이 안 되면 빼겠지만 이건 국비이기 때문에. 2007년 또 특히 그때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때 MB의 지역 공약에 제2공항이 들어간 거죠. 또 이 당선이 됐죠. 그럼 그걸 가지고 5년 동안 계속 공약 사항이니까 이행하라, 이런 걸 했다가 결국 만들어냈잖아, 이 개발주의 세력은. 그럼 우리 보전 세력은 뭐 했습니까? 2015년 10월 이후에 1년 동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 제대로 된 방을 하나도 못했어요. 왠지 다 아시잖아요. 해군기지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이걸 하느냐. 그리고 사실 그때는 또 이제 공항 수요가 도민 사회적으로 좀 지지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잘못 반대하다가는 조직 자체가, 시민사회 자체가 깨질 수 있다.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어떤 헌시적인 이 소수의 어떤 것도 이제 지역 주민의 노력을 통해서 반대 여론을 만들어내고 몰아내고, 결정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긴 거잖아요. 여론조사로 승리한 거고, 또 하나로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반대처분인데, 근데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론조사에서 승리한 가장 큰 요인은 개발 세력과 보전 세력이 싸워서 이 보전 세력이 이긴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여론조사 수치 보면 알겠다시피 동쪽 개발 세력과 서쪽 개발 세력을 붙인 거예요. 서쪽이 반대가 더 많잖아요. 이미 이 신제주, 애월, 한림까지는 기존의 공항에 대한 기득권 세력입니다.
근데 이거를 성산으로 옮긴다? 당연히 땅값 떨어지겠죠. 이 사람들이 반대에 나설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을 저는 그 여론조사 과정에서 잘 전달했다고 봐요. 절대 보전 세력이 개발 세력이랑 붙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두 세력을 붙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이기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분들은 항상 개발을 원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진 싸움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처분의 그 사유를 보면 뭐 동굴 있고 오름 있고 뭐 이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서쪽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당연히 모든 제주도의 개발 사업은 그 사유만 가지고 안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물론 이쪽에 동굴도 많고 오름도 좀 특이하기 때문에 한다 할지라도 그 사유 자체가 그 해당 지역 동쪽 성산 지역만 적용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제주도 어디나 사실 땅 파서 조사해 보면 그 희귀자 안 나오겠습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비자림로 싸움할 때 뭐 조사하면 나왔잖아요. 비자림로 자체가 지극히 전형적인 인공 환경인 거 아닙니까? 그 쑥대 낚시인 거. 하물며 그런 곳에서도 희귀종이 나오는데 가만히 있는 데는 얼마나 더 많이 나오겠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자,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최동진 소장님의 이제 발표 자료 중에 마지막 내용이 결국 그거거든요. 시민의 대안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미래의 대안을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운동을 해야지 절대 이제 수세적으로 가서는 이 거대한 개발주의 세력, 이 개발주의적인 국가와 자본에 이겨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그동안의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검토해서 우리 제주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이 민주적인 계획을 통해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우리는 이 지는 싸움만 하게 될 것 같아서 이제 새로운 그런 이 비전을 제시할 그런 것을 계속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 사단법인 제주바람이 조금 더 앞장서 가지고 이 지역 사회의 어떤 이해관계에서 조금 떨어져 가지고 그런 걸 좀 지켜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제주바람의 연구기획단은 저와 우리 김성훈 박사가 함께 그런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주가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저는 뭐 너무 이렇게 정열적으로 해가지고 저 다 몰고 내려가자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오히려. 어쨌든 최동진 소장님 뭐 예, 그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력 얘기할 때 저는 이제 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했고 그거하고 관련해서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지역 같은 데를 다 보호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항상 정부가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그 개발 이익들이 워낙 잠재적인 개발 이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부 사람들의 단기적인 개발 이익이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조차 상수원 보호돼야 된다. 압도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높아져서 뭐 개발보다는 보존을 해야 되고 규제를 해야 되고 이런 여론이 항상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항상 조금씩 계속 규제가 풀리고 개발이 이루어지고 진전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 약간은 좀 보존을 중시하는 정부가 들어서면은 조금 이제 강하게 이제 보존 정책을 하더라도 또 바뀌면은 또 달라지고 이러는 게 되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정부 밖에서 규제를 풀어야 된다, 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수로 따지면 아주 전체 사람들에 비해서는 많지가 않은데 개발에 대한 주장을 주도하고 여론을 주도하고 지속적으로 그분들은 항상 지속적으로 주도를 하지만 전체적인 여론은 사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보존을 해야 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제 유지해야 된다 하는 여론들은
부침이 있다고 할까? 네. 그렇지 않으려면 이게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것들을 제주로 따지면 제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확실하게 이제 꾸준하게 있으면서 그것들을 지켜내지 않으면은 이제 개발을 요구하거나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강하게 소수이더라도 강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서지 못하면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는 건 단기적인 여론이 아니고 아까 관광수용연구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따져봤을 때 경제적으로도 그러니까 개발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들을 한편으로는 연구하고 증명을 해놓고 그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나가지 않으면 참 힘든 싸움인 것 같아요. 암만 명분이 있고 그림을 잘 그리고 장기적으로 아름다워 보이고 바람직해 보이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단기적인 일부 강한 이제 기대적인 개발 이익을 좀 원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그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선택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정도 그러니까 그런 인식들 그런 이제 대안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설득해 나가지 않으면 참 특히 개발 이제 계획이나 구상에 대한 싸움은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중간 지점에서 타협하게 되고 또 강하게 밀어붙이고 특히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게지 백이 안 돼. 되돌리기 한번 이제 들어서면 되돌리기가 힘들잖아요. 토지 이용 용도를 한번 바꿔버리면 이제 앞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자연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은 예전에 개발했던 데를 보존 지역으로 되돌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개발되었던 데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망가지거나 아니면 한번 개발되면 자연 환경이 보존되거나 이런 경우는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힘든 싸움들을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제주 사람은 아니지만 지지와 성원을 보내겠습니다. 진짜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거고 그냥 사는 거 어차피 한번 사는 건데 좀 치사하게 살지 말려고 이러는 거지 사실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의 그 욕망 본능의 그 생존 본능이 한국 사회는 여전히 그 죽음보다 삶에 대한 그 생에 대한 욕망이 너무 들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죽을 듯이 사는 것 같아요. 안 죽을 듯이.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배려하거나 상대를 해치는 문제들 같은 것도 과감하고 그래서 사실 사람이 어차피 한번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러지 못할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개발 세력 그러니까 성장 욕망이죠. 성장 욕망에 대한 어떤 것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전체에 퍼져 있지만 제주도에는 이제 제주도가 작은 섬이기 때문에 더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박찬진 선배님 친구인 원희룡 지사가 이제 국토부 장관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소외와 어떻게 이제 이거를 부딪혀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듣고 넘어가는 걸로. 그 얘기하기 전에 아까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너무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동부 개발과 서부 개발설의 싸움에서 이게 물론 이제 인구로 따지면 현 공항을 그 공항으로부터의 거리로 보면 한 적어도 조천부터는 현 공항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인구로 따지면 한 7대3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공항이 생기면 불편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다고 또 그걸 사실은 그 비행기가
사실 2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있는 비행기가 2개로 쪼개지는 거. 그래서 현재 공항은 절반만 운영되는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직 그 생각을 못 하고 현공항 그대로 있고 이 공항에 또 그만큼의 숫자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보통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근데 저희들도 막 그거를 적극적으로 막 그 제기하고 싸우기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지역 간 갈등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여간 이번 여론조사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쭉 그 2년 정도에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아주 그 일관된 것 중에 하나는 동서 지역의 차이만큼이나 남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그 공식 여론조사에서도 남성만으로 따지면 한 12, 13% 정도 찬성이 많았어요. 근데 여성이 20% 가까이 반대가 많았어요. 여성은 거의 6대4 이상으로 그 반대가 많았고 남성은 한 3, 4%가 찬성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평균적으로 딱 이렇게 잡으니까 한 5%에서 7% 정도 이렇게 이제 반대가 많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는 있어요. 물론 동서 간의 차이도 분명히 이게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개발과 보존에 대한 이 부분도 분명히 상당히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게요. 그 하여간 제가 MBC에서 그 초청해가지고 무슨 후보 개인 이제 패널 토론을 할 때 그 갑자기 중간에 OX 이거 들라 그래가지고 그 OX 질문 중에 하나가 원희룡 지사가 친구입니까? 원희룡 친구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이제 OX 질문을 갑자기 받아가지고 이게 그래서 결국 오로 들긴 했습니다. 어쨌든 정치적으로 뭐 대립하고 있는 건 대립하고 있는 거고 사적으로 친구 관계가 아닌 건 아니었으니까 물론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중문에서 그 원희룡 지사도 중문이고 저도 이제 중문이니까 중문에서 원희룡 지사 선거 운동을 아주 열심히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그 얘기했었죠. 내가 원희룡 지사 국토부 장관 하는데 그 앞에 가서 단식하고 그래야 되겠냐? 내가 도지사가 돼서 원희룡 지사하고 협상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를 밀어주라 이런 얘기도 이렇게 농담삼아 하긴 했었는데 그러게요. 그 여러 가지로 걱정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또 일방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얘기가 좀 저도 별 얘기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법대 동기거든요. 엊그제도 우리 동기분이 어젯밤에 제가 거기다 술 한잔 하고 왔는데 그 작년 4월달인가 작년 4월달에 그 코로나 조금 약간 덜해졌을 때 이제 한번 모였었어요. 뭐 조곡도 오고 뭐 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저한테 제주도에서 올라왔으니까 인사 좀 하라고 왜 제주도 내려갔는지 등등 해서 그래서 제2공항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제가 우리들의 친구 원희룡이 제주도의 망고 역적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제2공항 꼭 막아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 친구가 영원히 제주도의 망고 역적이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이제 열심히 맡고 있다라고 이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쪽도 나름 만만치 않은 그 장벽들이 있고 제주도의 여론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도대체 어떻게 일방적으로 물론 고시까지는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런 물리적인 로 갈 텐데 그렇게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한편으로 들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에게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전체를 생각하면 좋은 게 아니지만 지금 가덕도 공항도 해야 되고 지금 거기도 이제 선을 순서가 또 어느 쪽이든지 먼저 수용성이 있고 빨리 나가는 쪽이 먼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또 제2공항이 이렇게 반발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먼저 추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뭐 제2공항 자체는 여전히
싸울 만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원희룡 지사가 뭐 4년 5년 내내 국토부 장관 할 거 아니잖아요. 국토부 장관 하는 동안 발목 잡고 있으면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성훈 연구원이 조금 마무리해서 갑자기 마무리를 하려고 하시니까 부담감이 큰데요. 시간이 마무리할 때가 돼서 네, 알겠습니다. 그 화교 수용력 이야기도 그렇고 제주공항 이야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조합할 때 제2공항 문제는 결국에는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결정을 할 때 제2공항만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공항을 설치했을 때 도민분들께서 살아가시게 될 삶하고 그 다음에 설치하지 않았을 때 살아가게 될 삶하고 질적으로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거 누구나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삶이 더 매력적일까라고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설치하지 않는 쪽이 더 낫다라고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분들한테 설치하지 않는 쪽이 더욱더 뭔가 매력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뭐 다양한 경로든 물리적 수용력이든 뭐 다른 수용력이 다른 가치이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렇게 설득을 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간이 마무리할 때가 될 때 그 제2공항 문제는 사실 저는 제주도의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와 다 연결돼 있다고 봐요. 아까 뭐 우리 김동주 박사가 얘기했듯이 지구가 하나인 것 같이 제주도도 하나인데 뭐 우리 거기 때문에 막 더 애정을 가져야 된다기보다 전 진짜 지구 생각에 제주라도 지키지 못하면 지구도 못 지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게 적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모든 게 적당해야 이게 지속 가능성이라는 우리가 옆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주도만 지속 가능하게 돌아가면 남들도 자기 스스로 다 지속 가능하게 돌아가면 지구도 지속 가능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 적당히 사람의 어떤 탐욕이 이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든 불안해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 박재희 선배님 같은 경우에도 뭐 본인이 뭐 꼭 그걸 해야 된다기보다 어쩔 수 없으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뭐 어쩔 수 없으면 저렇게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뭐 사실 별반 뭐 크게는 아니더라도 별반 같은 다르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 저희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삶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미래 그리고 제주도가 나아지려면 제주도가 더 교양이 있게 되려면 제2공항 같은 게 없어야 되는 거죠. 제2공항이 양적으로나 팽창하는 거지 내부적인 교양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는 제주 학교, 문화학교를 좀 잘 해보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